얍.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녕 여러분. 자, 오늘은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금 3반이 진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한 시간만 더 하면 진도 다 나갈 거예요. 진도 다 나가고 나면은 그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제풀이 할 거고. 왔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애국 계몽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말이 뭐냐?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이 뭐냐?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것. 그냥 여러분 근데 잠에서 깨우다만 계몽이 아니라 어떤 것도 계몽에 해당하느냐? 내가 무식해서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하 하고 돌 깨는 소리. 돌 깨는 것. 돌머리라고 하죠. 돌머리가 깨지는 것. 그래서 똑똑해지는 것. 이거 전부 다 계몽이라고 합니다. 나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하하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한번 스스로 알아와봐. 날 계몽시켜줘. 라고 말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오케이? 계몽이라고 하는 건 딱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고 너무 옛날에 그 민권이 없이 왕 그리고 지배층 중심의 그런 체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깨닫게 만들고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드는 그게 바로 계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몽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계몽시키기 위하여 경제를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산업 2차 산업을 발달시키는 거죠. 공업, 산업 이런 거를 발달시키면서 공장 만들고 회사 만들고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산업을 부흥시키며 그리고 또 근대적인 교육, 성리학적 교육이 아니라 수학, 과학, 기술 등등 근대 교육을 서양식 교육을 시키는 것, 새 목숨을 거는 것, 그게 바로 애국 계몽 운동 사람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은 거냐? 한마디로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서양의 영향. 서양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 있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이 뭔지 알죠?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들뿐만 아니라 바로 국가들 역시 진화한다. 원래는 무식하고 못 살고 정근대적이고 왕한테만 권력이 몰려있고 이런 체제에서 결국 부유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강대국으로 진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회 진화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일본이나 서양들처럼 좋은 능력을 키워야 된다. 훌륭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힘이 강해진다면은 우리는 식민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산업을 이제 부흥시켜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인재 양성처럼 실력 양성인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계몽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몽운동에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그냥 보기엔 딱 좋아 보인다, 맞지? 근데 단점이 무엇이었느냐? 단점은 바로 한마디로 약한 나라는 결국 잡아먹혀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강한 나라가 돼야 돼. 약한 나라가 되면 잡아먹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강한 나라가 돼야 돼. 약한 나라는 잡아먹히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사회진화론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근데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거 보고 유럽도 거의 한 300년 걸려가지고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어떻게 100년도 안 돼가지고 몇십 년 만에 이게 가능해지겠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강화도 조약 냈고 나서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30년이 어떻게 300년을 따라잡겠어요. 결국 이거는 식민지 만드는 거는 당연하다. 이거 니네가 약해서 저지른 거야. 약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약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야, 그 뭐고 어떤 애가 학교폭력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애들을 막 칼로 찌르고 때리고 물 붓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힘 약한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좀 더 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에서 희열을 느끼지 않은 거죠. 이거는 괴롭히는 애가 힘이 세니까 당연한 거고, 당하는 애는 그래 내가 이거 그래 이건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이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하시겠지. 마음 아파도 할 때는 해야 돼요. 마음 아파하시겠지. 그래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학교가 시끄러워지겠지. 시끄러워져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게 더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이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래 너무 시끄러워질까봐 라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얘가 고소를 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회신화론에 따르면 그런 논리였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얘들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결국 강대국의 논리였구나. 식민지를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이론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싸우자, 이기자, 우리가 직접 전쟁하자라고 하는 논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우아하게 품위 있게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싸우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서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거야, 진보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서양을 따라가려고 배우려고 하는 일인데 의병운동, 의병전쟁, 항일전쟁 하는 애들은 무식한 거야. 어떻게 목숨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버리니? 아우 무식한 것들. 우리는 무식한 너희야 달라. 아유 역시 의병운동 하는 애들 보니까 평민들이 많구만. 평민들이 무식해서 그래. 어이구 공부를 좀 해야지. 머리가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 오케이? 그래가지고 맨 처음 모르다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결국 의병전쟁, 의병운동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일본의 경제 침략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요 페이지에 나오는 거 뭐냐? 133부터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는 욕해 저항했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132에 있는 내용은 일본이 이렇게 저렇게 침략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볼게요.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러일전쟁 일어나자 일본은 갑자기 한국이 진행하고 있었던 양전지계 사업. 양전지계 사업 어디서 들어봤게? 시계. 양전. 그치. 맞아. 양전 지계 사업. 맞아요. 양전 사업은 사실 엄청 여러 왕들과 그리고 여러 지배자들이 많이 시행했습니다. 토지 침략하는 거예요. 맞아요. 양전 사업 많이 했었는데 양전 지계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시계 발급까지 했다. 시계라고 하는 게 결국 땅 문서였잖아요. 그렇지. 광무개혁 때 했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실패로 돌리기 위하여 러일전쟁 일어나는 도중에 일본은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조약을 강제로 강요하였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일본이 전쟁하기에 유리하도록 일본이 여기 찐뽕한 지역을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약,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하여 대한제국의 토지를 빼앗았다. 자, 그리고 1908년에는 토지와 자원을 쓰고 일본인의 농업 이민을 장려할 목적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혹시 여러분 동양척식 주식회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직 내가 수업한 적은 없어요. 혹시 중학교 때 들어봤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여러분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말하게?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두 글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여러분 줄임말 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줄일까? 동조. 까비.
또 뭐 있을까? 동식. 동연이 맞아요. 동척. 특이하게 줄였죠. 맞죠? 원래 처음 거랑 마지막 거랑 하면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 동척이라고 줄였습니다. 동척이라고 줄였고 동척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토지자원의 수탈하고 일본인의 농업 이민을 장려하는 것. 내가 학생 때 배웠던 교과서에 보면은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본인들의 이민을 장려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홍보문이 있었거든요. 홍보문이 있었는데 자, 홍보문이 있었는데 그 홍보문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홍보합니다. 일본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된 분들, 일본인 여러분, 실업자가 돼서 많이 힘드시죠? 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농사밖에 없는데 일본이 너무 공장 많이 만들고 산업화 진행되고 라고 해가지고 공장 부지의 자리를 뺏겨서 강제로 농사를 못 짓게 된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일본이랑 똑같은 환경, 일본과 유사한 환경, 일본에서 농사 짓던 거랑 비슷하게 농사 지으면 되는데 공짜로 땅을 드릴게요. 혹시 일본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분들 혹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괴로운 분들 전부 다 조선으로 넘어오세요. 조선으로 넘어오면은 내가 토지 공짜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를 써요. 그리고 이 포스터를 보고 누가 많이 넘어오느냐? 바로 일본의 못된 놈들. 백수, 양아치.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사람 괴롭혀가지고 범죄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 감옥에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으로 넘어오니까 조선의 농민들은 결국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엄청 싼 가격에 토지를 팔고 왜? 동척,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땅 주인이 조선 사람인 것보다는 일본 사람인 게 훨씬 마음이 편하잖아. 좋잖아. 그리고 세금 거두기도 좋고, 그리고 일본의 실업자들이 전부 다 조선으로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던 모든 쓰레기들이 전부 다 조선으로 넘어와서 땅 주인이 돼요. 땅 주인이 되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뭐 범죄자 경력도 있고 라고 했었던 얘들이 조선에서 엄청나게 넓은 규모의 토지를 가지다 보니까 조선 백성들은 일본 땅 주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줘가면서 그리고 눈치를 봐가면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사 지어가지고 100가마니가 생산이 됐는데 땅 주인이 80가마니를 가져가고 직접 농사 지은 사람들은 20가마니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일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척이 바로 일본 식민지 시기에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경제 파탄을 유도했던 제일 못된 놈의 새끼들이에요. 여기 동척 꼭 기억하세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동척이라는 말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한번 줄임말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맞아볼게요. 세금은 누가 냈어요? 당연히 세금은 누가 내겠어요? 백성들이 내야지. 오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하였다. 일본인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왔었느냐? 제1차 한일 협약 때 우리나라의 재정 그리고 외교 고문을 일본이 파견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대충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화폐를 바꿨다 했던 거 기억나나? 화폐 정리 사업을 하였다. 원래 기억나나? 오케이,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선에는 조선만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는데 이 조선 화폐를 갑자기 엄청 짧은 기간에 두고 이제 돈을 바꾸겠다. 이때 돈을 바꿀 때 차라리 일본 화폐로 바꿨으면 다행일 거야. N으로 바꿨으면 정말 좋았겠지. 그런데 뭘로 바꾸느냐? 제1은행권 화폐라고 해요. 제1은행권 화폐는 어디서만 사용해요? 조선에서만 사용하는 가치 하나도 없었던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분리은행돈. 여러분 분리은행돈 가지고 마트 가면 여러분 계산 가능해요? 계산 안 되잖아요. 오케이.
이 둘리은행돈 요거 그냥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갑자기 그냥 우리 조카 돈 은행놀이 그런 거 할 때 보니까 거기 둘리은행이라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둘리은행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 둘리은행 화폐는 이 제1은행권 화폐는 일제 식민지 가면 또 안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잠시 조선의 화폐 자체를 못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있죠. 볼게요. 일본의 제1은행은 사실상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어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그렇지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 만들고 하잖아요. 맞죠? 돈을 만들고 화폐를 얼만큼 찍어내느냐 결정을 하면서 결국 그 뭐고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시장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조선의 그 중앙은행을 이때는 제1은행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제1은행은 식민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일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장악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한국 화폐 대신에 일본의 제1은행권을 유통하여 일본의 상공업자가 쉽게 경제에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어머나 뭐야 야 내가 일주일 안에 가져오라 했잖아. 그런데 일주일 넘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10억은 이제 종이 쪼가리야. 자 그리고 또 어머나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더 썼니? 돈이 여기 낙서가 돼 있네. 낙서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1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이 아니라 낙서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20,000원으로 인정해 줄게. 싫으면 꺼지든가 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한국의 상공업자들, 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업자본들, 공업자본들, 그리고 은행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판기에서 이거는 손상이 많이 갔으니 이제부터 이거는 500원으로 취급하겠습니다. 500원짜리만 고르세요. 라고 하면 빡치겠어요? 안 빡치겠어요? 빡치겠죠? 여러분의 집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이 그 가격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하였다. 또한 일제는 야 니네 개혁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대한 국가와 국가 간의 돈을 빌리는 것 차관을 강요하였고 대부분은 스스로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에 활용하였다. 지네가 필요해서 만들라고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지네가 필요하면 지네 돈 가지고 만들든가. 왜 우리 돈 가지고 만드노? 이상하죠. 결국 대한제국은 1년 예산에 달하는 1,300만 원의 빚을 지고 일제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갔다. 내 말이 1,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진도 나가도 되면 꼬라고 하세요. 오케이. 뿅. 랄라랄랄라. 니가 안 넣어. 놀래라.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미안해요. 갑자기 내 폰에 진동이 와가지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빚도 졌제. 우리나라 일본한테 많이 털리고 있지. 우리나라 지금 일본한테 돈도 강제로 강요로 바뀌고 있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 일본한테 완전 잡혀가지고 흔들리고 있었지만은 민중 차원에서 그리고 지식인들 차원에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체, 운동 단체를 만들었고 단체 만들고 여러 가지 모금운동 이런 것까지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당연하죠. 1,300만 원 한번 우리 돈으로 갚아보자. 고종은 그지니까 우리가 한번 갚아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국채. 나라의 빚이 국채거든요. 우리 대신 갚아보자 라고 하는 거. 보상 판매 이렇게 하잖아요. 국채보상운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서가 책 읽을 수 있어? 그러면 좀 읽어줄래? 개항 이후에 여기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고! 네.
어디요? 개항 이후에 아, 네. 맨 처음 개항 이후 외국 자본들이 몰려들자 조선 상인들은 장통상회, 대동상회 같은 상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금융기관을 세워 대항하였다. 정부 또한 상공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일제 차관 광료로 대한제국의 재정이 악화가 1907년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 등의 발의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부녀자와 하층민까지 각계 각층의 호응으로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되었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이 모금운동을 주도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통일된 지휘체계가 존재하지 못했으며 일제가 대한매일신보 주필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는 등 탄압을 가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잠깐만. 계속해요. 잘 네. 읽었습니다. 자, 설명 좀 할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혹시 IMF 알죠? IMF. IMF가 일어났었을 때 그 우리나라가 워낙에 외화 그 달러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의 국고 우리나라 은행 자체에 우리나라 자체에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해내기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거든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 달러가 많은 엄청난 부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래 한번 그럼 내가 너희 나라에 한번 도와줘 볼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외국에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자 너희 나라의 외환위기를 내가 한번 도와줘 보지 내가 개인적인 돈으로 라고 해서였나? 여튼 그래서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넘어올 때 누가 마중하러 갔었게요? 대통령이 갔었대요. 헐.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온 것도 아닌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이거를 이때 여러분 외환위기 이때 사람들이 자살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라가 그때 망할 뻔한 그런 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되게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길래 나라가 이 꼴이 되노라고 하는 그런 불만도 있을 거 아이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약간의 쇼를 해야 됐겠지. 내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맞이해줬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외국에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정확한 건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은 알았다. 내가 너희 나라한테 돈을 빌려줄게. 너희 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게. 단 조건이 있어. 조건 1, 조건 2, 조건 3, 막 이렇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충격적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 나라의 회사들은 한번 입사를 하면 뼈를 묻는다. 라고 하는 각오로 결국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내쫓지 쫓아내지 않는 시스템이지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국가, 회사, 기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자체에서 새로운 지위를 만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때 만들어진 위치 이게 뭐였느냐? 바로 비정규직이에요. 오케이? 이때 한국은 너무 정규직만 많다 보니까 쫓아낼 때도 뭐를 줘야 되고 퇴직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쫓아내기도 힘들고 눈치 보이고 이때까지 간치 일해왔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기 힘드니까 이제 무조건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회사 힘들면은 바로 쫓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때부터 비정규직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비정규직 겁나 많잖아요. 그 외국 돈 많은 사람의 입김 하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회사, 기업 운영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거예요. 헐. 여러분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운영하고 경제를 운영할 때 외국의 힘, 외국의 입김이 너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완전 안 좋거든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상인들, 장사꾼들 입장에서도 이제 은행 새로 만들고 그리고 기업들, 새로운 기업들 이런 거 만듦으로 인하여 외국 기업 자본들에 의해서 좀 견제를 하려고 했었다. 정부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큰 성과는 못 이뤘다. 그리고 결국 일본한테 돈을 빌리고 배상금 쌓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300만 원이라고 하는 빚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식민지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1907년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언론사, 신문사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아, 이제 조만간이면은 이제 식민지가 될 것 같구만. 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니까 이제 언론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시민사회, 시민운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제보상운동이었어요. 1907년 어느 지역에서 시작했느냐?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했고 선생님 대구라는 거 왜 이렇게 강조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힌트로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대구를 몇 번 강조했어요. 유은비쌤 알죠? 유은비쌤이 대구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대구에서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색다르게, 좀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여러분.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더 자세히 가르치거든요. 그럼 마산에 가면 3.15 자세히 가르치고, 광주에 가면은 5.18 자세히 가르치고, 부산 가면은 부마민주화운동 많이 가르치고, 대구 가면은 국채보상운동 많이 가르쳐요.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쌤 하는 말,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 공원도 따로 있대요. 공원도 따로 있고 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 이 공원은 참고로 어디에 있느냐? 대구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 대구 정중앙에 있어요. 수성구 동성로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일 땅값 비싸다고 하는 데가 거기거든요. 야 내가 찾아보니까 거기는 한 평에 얼마냐? 1억 4천이래요. 토지 가격이. 대박이죠?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여기다가 공원을 세웠대요. 한마디로 대구 시민들, 대구시, 대구라고 하는 그 지역 집단 자체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값으로 돈 버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완전 지역의 중심지에다가 일부러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던 이 국채보상운동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자들은 결혼할 때 받았던 옷가락지, 금가락지, 팔자, 비녀를 팔자라고 했고 남자들은 담배를 끊자, 술을 끊자 라고 하면서 결국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대요. 몇백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 일본이 그래 니네가 돈을 모아봤다지 라고 생각했지만은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으쌰 하면 의외로 또 잘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응원하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사람들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있었느냐? 정부에서 동원했다 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축구한다고 왜 광장에 나와서 응원을 하지? 그냥 집에서 TV로 보면 되지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아니 경기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왜 광장에서 보면서 저렇게 모여있지? 아 정부에서 동원했구나 라고 생각 되게 많이 했었대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외로 하나를 중심으로 으쌰 우리 한번 힘 합쳐보자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본도 이거를 완전 개무시하고 있다가 이거 위험한데? 자칫다가는 진짜 돈을 갖겠구나 싶으니까 대한매일신보 이 국채보상운동을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갔던 신문 대한매일신보의 대표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네가 바로 국채보상운동의 돈을 횡령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잡아갑니다.
횡령했다라고 하니까 어머나 우리가 열심히 돈 모았더니만 그거를 횡령한단 말이야. 실망신창이야. 사람들이 돈을 안 내기 시작하겠죠. 자, 결국 나중에 양기탁은 진짜 횡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맞아요. 안 했어요. 무죄 혐의로 풀려나게 되었고 하지만 이미 횡령 때문에 한번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돼요. 그 모은 돈은 나중에 보면은 또 이런저런 걸로 다 써요. 예를 들어 학교 설립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장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 오케이? 지금 실력 양성 운동, 교육과 언론과 그리고 산업 발달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의 단체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다음. 실력 양성 운동을 하는 애국 계몽 단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나와 있습니다. 1, 2, 3, 4 순서대로 만들어져요. 1번이 생겼다가 없어지면 2번 만들고 2번 생겼다가 없어지면 3번 만들고 3번 생겼다가 없어지면 4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4번이랑 거의 사람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마지막 5번으로 나오는 단체 이름이 뭐냐? 신민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민회. 자, 여튼간 신민회는 다음 페이지 나올 거니까 1번부터 볼게요. 보안회. 보안회라고 하는 거는 1904년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아까 전에 그 철도 보살권 막 이렇게 하면서 땅을 마음대로 가져갔다 했잖아요. 땅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도중에 황무지 개간권, 사용하지 않는 땅을 마음대로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요구했었거든요. 자, 보안회는 그거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했고 결국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대신에 일본이 감히 우리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다니 해가지고 결국 보안회는 강제 해산을 시켜요. 됐죠? 강제 해산을 시킵니다. 보안회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하느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요구했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오케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산당했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자, 다음 1905년에 있었던 슬픈 사건, 끔찍한 사건 뭐 있었느냐? 의사조약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일본한테 넘어가지 5년 전입니다. 자, 의사조약이 있기 몇 년 전이었어요? 딱 몇 년 전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며칠 전이었어요. 몇 개월 전?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때 의사조약이 법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조약인가? 국제법에 위반한 것은 무엇인가? 이름이 없구나. 위임, 비준, 이 절차가 생략됐구나. 라고 한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법할 때 법헌자, 정치할 때 정자죠. 법과 정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 그게 바로 헌정연구회였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법률에 의한 통치체제 수립을 강조하며 의사조약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밝히려고 했던 게 바로 헌정연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일본이 이걸 어떻게 한다? 또 해산시키겠죠. 의사조약으로 인하여 이제 한국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 근데 감히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든단 말이야. 해가지고 또 해산당하게 됩니다. 헌정연구회가 해산당한 이유는 의사조약 이후에 이제 의사조약에 대해서 반대, 부당하다 이제 하다가 이제 해산되는 거예요. 자, 맞춰 볼게요. 헌정연구회는 통감부, 우리나라가 총독부에 의해서 일제강점기에 통치당하기 전에 통감부, 의사조약 맺으면서 통감부 설치했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왔었던. 자, 해체되자 이를 계승하여 대한자강회가 조직되었다. 이제 정치에도 간섭을 못하게 되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키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대한의 자강 스스로 강해지자. 언론, 교육, 그리고 산업 이런 거를 부흥시키자라고 했던 게 대한자강회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언론, 교육, 산업 진흥 필요성에 막 강조하고 연설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일본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고종의 회위 반대 운동을 대한자강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정치에 또 간섭을 하다니 라고 해가지고 대한자강회가 또 해체돼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대한협회인데 얘들은 뭐 이런저런 거 하긴 했는데 사실 거의 친일파 스타일이 많이 만들어져요. 1번, 2번, 3번 다 없애봤는데 계속 생긴다 이가.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이 아예 대한협회에다가 친일파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협회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됐죠? 오케이. 밑에 보면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뭔 이야기 할랬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혹시 독립협회랑 관련된 동영상 보여줬어요? 독립협회 동영상.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